안녕하십니까, 김경준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7장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이라는 무상증자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교재는 이제 407페이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유상증자라고 해서 주식회사의 신주 발행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신주 발행 부분에서 이제 증자라는 부분을 얘기할 때 회사로 돈이 들어오면서 이루어지는 것을 유상증자라고 하면 회사에서로 새로운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유보되어 있던 혹은 회사에 남아있는 그런 재원을 갖고서 주주들한테, 회사는 이제 스스로 이제 자본금을 늘리는 형식을 취하지만 주주들한테는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고 회사의 유보금을 주주들한테 주식으로 지분 비율대로 주는 것을 무상증자라 합니다. 자, 그랬을 적에 이제 요 내용들에서 절차를 볼 때, 약간은 이제 유상증자하고 연결시켜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제1절 준비금의 자본 전입의 의의 및 절차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이란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으로 전입하여 자본금을 증가시키고 같은 금액을 준비금 계정에서 차감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자본금을 증가하고 통상 그 증가하는 자본금액을 액면가, 일주의 금액으로 나눈 수에 해당하는 신주가 발행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신주에 대해서 기존 주주들은 별도의 납입을 하지 않고 그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취득하기 때문에 이를 무상증자라고 하고 이렇게 발행된 주식을 무상주식이라고 합니다. 약간 좀 추상적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설명하기 쉬운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약간은 회계적인 부분일 수 있는데, 물론 저도 회계 쪽에 그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렇게 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한테 이제 가끔 하다 보면 이제 이 약간의 그 회계 부분을 알아야 되는 부분이 생겨요. 물론 이제 이 전체 과정에서 이게 점점 연차가 쌓이면서 알게 되는 부분이긴 한데, 지난 시간까지 했던 유상증자까지만이라도 잘 한다면은 연차로만 3년차 정도까지를 커버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을 개념적으로라도 한번 이해를 해보시는 것이 여러분들 나중에 업무하시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여기 과정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회사에 이제 대차대조표라고 합니다. 상법이나 상업등기법은 아직도 대차대조표는 얘기 쓰고 있고요. 근데 회계적인 내용은 같은 내용으로 재무상태표라고 합니다. 갑자기 회계 얘기를 하니까 좀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최대한 좀 우리 쪽에 필요한 것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산이라는 게 있고요. 부채라는 게 있고 자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저도 이제 맨날 헷갈리는데 대변, 차변, 왼쪽, 오른쪽을 한쪽이 대변이라면 한쪽을 차변이라고 해서 대변과 차변 해갖고 복식부기 할 때 이거를 이제 왼쪽, 오른쪽을 맞춘다 그래갖고 대변과 차변이 결론적으로는 대조를 해보면 총액에서 맞다 이렇게 해서 대차대조표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복식부기 회계 이런 거 했을 적에 이거 손으로 썼을 적에는 이렇게 맞춰 나가서 왼쪽, 오른쪽을 나누는 것을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전산으로 이거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표현되는 것이 자산, 부채, 자본금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한 줄로 쭉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차라는 게 비교되는 표가 아니죠. 그러니까 대차대조표라는 얘기를 안 쓰고 이걸 보면 회사의 현재 재무 상태를 알 수가 있다. 왜? 자산과 부채, 자본이 금이 아니라 자본이를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회사의 자산이 만약에 현금 1억이다. 그러면 이 현금 1억은 회사에서 지금 갖고 있는 재산입니다. 이게 자산이 재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동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고 남한테 받을 돈, 채권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현금 1억이 있었어요. 근데 현금 1억이 만약에 여기 부채는 5천만 원이다. 이렇게 된다면 왼쪽과 오른쪽의 합계가 맞으려면 자본은 5천만 원이 돼야 돼요. 그쵸?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원래 자본이라는 것은 소극적으로, 역설적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무엇이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자본은 현 회사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실제로 갚을 필요가 없는 재산을 얘기한다 해서 요거를 순자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개념이 정리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이 자본이라는 것을 놓고 보면은 여기에 하위 항목들이 자본의 하위 항목이 자본은 순자산이어서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건데 자본을 하위 항목을 보면 고정적으로 잡혀 있어야 되는 게 자본금이에요. 이 자본금은 회사의 등기부에 올라가 있는 자본금, 액면 자본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자본금이 1,000만 원이에요. 이런 회사라고 하면은 플러스 알파가 있죠? 얼마입니까? 4천만 원. 이게 뭐냐는 거죠. 그죠? 자본금은 1,000만 원인데 4천만 원이 더 있어요. 그러면 이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장사를 잘해서 이익 잉여금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신주 발행을 할 때 일주의 액면가, 유상증자 할 때요. 일주의 액면가가 5,000원짜리인 회사가 주식을 넘겨줄 때 새로 들어온 주주들한테 5,000원씩 줄 수도 있지만 5,000원보다 비싸게 준다. 10,000원씩 쳐서 발행을 했다. 그랬을 적에 돈은 만약에 1,000주를 발행했다. 5,000원에 1,000주를 발행하면은 5,000원이 액면가인데 1,000주를 발행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500만 원이죠. 이게 액면가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게 증가 자본금이에요. 근데 이거를 10,000원씩에 발행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발행가예요. 주당 발행가. 그러면은 돈은 얼마 들어왔죠? 1,0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게 뭐예요? 납입금이에요. 유상증시 납입금이에요.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 잔액증명서나 주금납입 보관증명서를 갖고서 등기를 하면서 자본금은 5천만 원만 늘렸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차액에 빼보면 500만 원 어디 갔냐 이거예요. 그죠? 요거를 그때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금액은 어쨌든 여기에 자산의 납입금 총액이 1,000만 원이 찍혀 있을 것인데 자본금은 500만 원만큼 늘어났으면 나머지는 뭐예요? 주식 발행 초과금은 어디예요? 이거는 우리가 영업을 잘해서 얻어진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자본 잉여금이다. 투자를 잘 받거나 뭔가를 해서 영업과 관련 없이 늘어난 그 돈이다 해서 자본 잉여금을 해요. 그러면 이익 잉여금과 자본 잉여금은 이제 회계적인 개념인데 요렇게 돼 있는 구성이 있을 수 있어요. 이익 잉여금이 뭐 3천만 원이고 뭐 3,500만 원이고 이게 자본 잉여금이 500만 원이다. 이럴 수 있죠. 이렇게 되면 4천만 원이 채워집니다. 이 경우에 이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반면에 만약에 자본금이 5천만 원이 아니라 1억 원인데 지금 5천만 원밖에 안 넘었다. 그러면 결손이 생기죠. 마이너스 베타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본의 하위 항목이 결정되는데 잉여가 있을 때 이렇게 잉여가 있을 때 요 잉여금을 가지고서 어차피 회사에 있는 돈이니까 그걸 가지고서 자본금을 늘리는 쪽으로 가자. 왜냐? 지금 1,000만 원짜리 회사 너무 작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입찰을 하려고 할 때 굉장히 입찰 기준에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자꾸 지금
1억 갖고 했으니까 근데 10억인데 막 잉여금이 막 5억이 있어요. 근데 우리 자본금은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실 우리는 굉장히 튼튼한 회사인데 근데 우습게 보이는 거죠. 외형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주주들한테 돈을 더 내라. 그럼 야 여태까지 돈 있는 거는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무상증자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 잉여금 갖고 하게 되죠. 그 잉여금을 하게 되는데 명칭이 잉여금의 자본금 전입 이렇게 했으면은 상관이 없겠는데 이렇게 쓰지를 않고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무상증자를 한다. 여기서 뭐예요? 벌써 이 잉여금이 있더라도 전부 쓸 수 없다라는 결론을 깔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잉여금 전부가 준비금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준비금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랬을 적에 먼저 파악하기 쉬운 거는 이 자본임여금에서 나온 자본준비금을 파악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자, 자본준비금은요, 이 언급되어 있는 준비금이라는 거는 이제 나중에 결손 나거나 이럴 때 대비해서 충당하도록 법이 강제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한 준비금이죠. 근데 요 자본준비금은요, 이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퀄, 거의 같다. 뭐,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거의 맞습니다. 예, 나머지 자본준비금은 거의 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항목들은 있는데 실제로 일반적인 회사에서 이 주식발행 초과금 외에 자본준비금이 남기가 어렵습니다. 주식발행 초과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하죠. 이 주식발행 초과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유상증자 시 일주의 액면가보다 비싸게 발행해서 그 발행 주식만큼 남은 금액 돈 받은 거에서 자본금으로 넘어간 나머지 금액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